안녕하세요. 무릎 관절을 전문으로 진료하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 최준원 원장입니다. 저는 그동안 많은 무릎 환자분들을 진료실에서 만났습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궁금하신 게 참 많다는 걸 느낍니다. 본인의 궁금증에 대해 주변 분들의 조언도 구하고 또 인터넷에서 찾아보기도 하지만 자신에게 딱 맞는 답을 찾기가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환자분들이 평소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 제가 답을 드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뚜둑 또는 딸깍 소리가 나서 놀랐던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먼저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무릎 소리가 나는 기전을 알아야 합니다. 무릎에서 발생하는 소리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정상적인 소리입니다. 관절 안에는 활액이라는 유랄액이 있는데요. 질소, 산소 등의 기체가 용해되어 있습니다. 관절이 빠르게 움직이거나 부피가 변화하면 기포가 생기고 이 기포가 터지면서 소리가 납니다. 마치 손가락을 꺾을 때 나는 소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인대나 힘줄이 뼈를 스치며 나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 경우 통증이나 붓기 등의 다른 증상이 없다면 병적 의미는 없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둘째, 병적인 소리입니다. 소리가 나면서 통증이나 심한 불편감이 있으면 관절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적 관절염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연골판이 파열되었거나 연골에 마모가 심한 경우 또는 관절 내 뼈 조각이 있을 경우 등입니다. 그렇다면 무릎에서 나는 소리만으로 문제를 알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소리만으로 괜찮다, 안 괜찮다를 확인하려고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리보다는 동반 증상이 중요합니다. 종교가 있으신 분들은 기도할 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무릎 꿇는 자세가 무릎 건강에 부담이 될까 걱정이시죠? 먼저 무릎 꿇고 앉는 자세는 무릎을 90도 이상 굽힌 상태로 관절 연골에 큰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좌식 문화가 있는 경우 무릎 꿇고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연골에 반복적으로 손상이 가거나 관절염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연골이 약해진 중장년층이나 무릎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또는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무릎의 부담이 커집니다. 이런 분들은 바닥에 앉을 때 의자나 방석을 활용해 무릎이 90도 이상 굽히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병증이 없더라도 쪼그려 앉을 때 통증이 있거나 일어나고 나서 무릎이 뻣뻣해지거나 붓거나 꿇고 앉을 때 뚜둑 소리가 걸리는 느낌이 난다면 관절에 무리가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가급적 무릎 꿇는 자세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에서 살면서 좌식 생활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무릎에 병적 소인이 있거나 과체중, 근력 저하, 반복 사용이 겹치면 위험 요인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관절염 가족력이 있는 분은 생활 습관을 좌식에서 입식으로 점진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 근육이 튼튼해지면 무릎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계단 오르기는 일상생활 속 대표적인 하체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하지만 관절 연골을 건강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연골에 하중이 많이 가서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관절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계단 운동은 금물입니다. 게다가 계단 내려가기는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내려갈 때 무릎의 최대 체중의 5에서 6배의 무게가 실리며 충격이 연골과 바늘상 연골판에 직접 가해집니다. 운동 시 발생하는 통증이 단순한 근육통이 아니라 연골 마모나 관절 내 미세염증의 신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면 계단을 내려갈 때 체중의 5배 이상이 무릎 관절에 가해지므로 연골 손상이 급격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비만이나 근력 저하 상태라면 무릎 주변 근육이 하중을 받쳐주지 못해 관절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집니다. 체중이 많을수록 하중도 지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렇다면 계단 운동은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단 운동을 제대로 하면 관절 보호를 위한 근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무릎 통증이 없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체 근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갖췄다면 관절 보호를 위한 안전한 근력 강화 운동이 됩니다. 계단 운동을 할 때에는 무작정 빠르게 오르기보다는 무릎이 아닌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운동을 처음 하시거나 잘 되지 않는다면 체중 분산을 위해 손잡이를 가볍게 잡고 한 계단씩 천천히 오르면 됩니다. 내려갈 때는 무릎에 체중이 실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과하지 않게 무릎에 무리가 없는 수준에서 주 3회 10에서 15분 이내로 시행합니다. 계단 운동이 적합하지 않은 분들은 근력 운동 중에서 체중 부하가 적은 자세에서 하는 운동을 권합니다. 수영, 자전거, 기구 헬스 운동 등이 대표적입니다. 무릎이 붓고 열나면 찜질을 해야 하나요? 냉찜질이 좋을까요? 아니면 따뜻하게 온찜질을 해야 하나요? 이 질문은 관절 통증이나 부종을 겪는 분들이 가장 자주 묻는 내용 중 하나입니다. 냉찜질과 온찜질의 정확한 사용법, 그리고 상황별로 어떤 찜질이 더 효과적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냉찜질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효과가 있어 붓기나 열감, 통증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급성 통증이나 염증, 붓기가 있는 경우 효과적입니다. 온찜질은 혈관 확장 효과가 있어 혈류 증가, 근육 이완 효과가 있으므로 만성 통증이나 뻣뻣함, 관절이 뻐근할 때 하면 효과적입니다. 냉찜질은 진정, 온찜질은 이완이라고 기억하시면 쉽습니다. 냉찜질은 얼음 찜질팩 또는 차가운 젤팩을 사용하며 1회 20분 이내 하루 3, 4회 정도 시행하며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수건에 감싸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무릎이 붓지 않고 열감은 없지만 오래 걷고 나서 뻐근하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관절이 굳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근육이 당기고 피로할 때에는 온찜질이 좋습니다. 온찜질은 근육을 이완시키고 뻣뻣해진 관절 주변 조직을 풀어줘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단, 열감이 있는 부위는 금물입니다. 잘못하면 오히려 통증과 부종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온찜질 팩이나 전기 온열기, 따뜻한 수건을 사용하며 1회 20분 이내에 하루 2, 3회 정도 시행해 줍니다. 만약 찜질을 했는데도 3일 이상 붓기가 가라앉지 않거나 열감이 점점 심해지거나 관절이 움직이기 불편하다면 단순한 염증이 아닌 관절 손상이나 감염 등의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찜질은 일시적인 처치일 뿐 진단과 치료는 전문의에게 맡기셔야 합니다. 체중과 관절 건강은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무릎 관절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하중을 받는 관절입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쪼그려 앉기를 할 때마다 3배에서 6배에 달하는 하중이 무릎에 실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70kg인 사람이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은 순간적으로 400kg 이상의 하중을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체중이 10kg 이상 증가하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하는 최대 60kg 이상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만은 단순히 무릎을 누르는 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무릎 관절염 환자의 상당수는 체중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무릎 연골은 압력에 매우 민감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이 되면 무릎의 연골이 더 빨리 닳고 관절염 진행 속도가 빨라지며 무릎 내 염증 반응도 증가합니다. 무릎 안쪽, 즉 내측 관절이 특히 많이 손상되며 X다리 변형이나 보행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확인된 바에 따르면 체중을 5kg만 줄여도 무릎 통증이 30%에서 최대 50%까지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특히 무릎 관절염 초기에 체중 관리만 잘해도 수술 없이 정상 완화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로 관리해야 할까요? 무조건 마른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BMI를 체크하는데 적정 무릎 하중 수준을 기준으로 권장 체중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체형과 근육량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BMI 22에서 24.9 사이가 무릎 건강 유지에 가장 적절한 범위로 평가됩니다. 무릎이 아픈 환자분들은 운동이 힘드니까 운동 없이 단식 위주의 다이어트를 하시는데요. 이 방법은 근육 소실과 요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운동과 식단 조절을 함께 병행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이해하고 현명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깊이 있고 임상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을 다루며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관절센터 정형외과 전문의 최준원 원장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